안녕하세요. 토론토 장례 아빠 LJ입니다. 오늘 좀 제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어느 도시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찰들이 그 장소에 오게 됐고 그 장소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 돌아가신 분 몸에서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추락사를 할 때는 가장 무거운 부분인 머리가 먼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등 부위가 떨어지면서 추락을 하기 때문에 머리나 등 부위에 큰 상처가 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은 그런 상처가 전혀 없고 피도 많이 안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경찰이 이상하게 여긴 점은 돌아가신 분의 포지션입니다. 보통 추락사 하는 분은 팔을 벌리고 있거나 아니면 양팔이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은 꼭 이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위층에 있던 남편을 불러서 그날 밤 추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남편이 그 부인을 살해했다는 것을 자백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남편으로 하여금 살인 자백을 하게 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사체 경직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땅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꼭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포지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있는 아내를 먼저 살해한 후 그 살해한 것을 감추기 위해 아내를 베란다 밖으로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살해한 후 2~3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벌써 사체 경직이 오게 된 거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중 하나인 사체 경직이고요. 그리고 시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저희 장례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시반과 사체 경직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현상도 많겠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그 2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체 경직이라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 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ATP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ATP 작용이 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하게 되죠. 산소가 들어와서 ATP가 이루어지고 우리 근육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이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숨을 멈추게 되고 심장이 피를 날라주지 않기 때문에 몸에 산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ATP 작용이 없어지게 되며 근육 이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시간에서 2~3시간 후부터 사체 경직이 이루어지며 적게는 24시간부터 길게는 36시간까지 사체 경직이 지속이 됩니다. 그럼 사체 경직이 있을 때 장례업계에서는 시신 관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시신을 장의사에 모셔온 후 사체 관리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가 마사지 해드리듯이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죠. 사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일러스트레이트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펴있는 시신을 우리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은 풀리게 되죠. 물론 사람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사체 경직을 풀어드리면 다시 사체 경직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신 관리를 해드리는 중간중간에 마사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체 경직이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가족이 이제 장의사에 오셔서 시신을 볼 때는 사체 경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신 분이 주무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사체 경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한국 분들은 어떤 분이 집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을 경우 입을 닫아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천을 감싸서 꽉 묶어서 입이 다시 열리지 않게 하는데요. 결국은 그 상태로 사체 경직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팔에 있는 사체 경직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턱의 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힘이 세거든요. 턱이 한번 사체 경직이 오면은 다시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다친 입으로 오신 분은요, 저희가 엄청나게 힘을 가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데요. 왜 입을 여느냐? 우리 사람들 양치질 하듯이 우리가 가장 먼저 시신 관리할 때 시작하는 게 입 관리입니다. 입안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소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열기가 어려우면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보신 분 중에서 그런 일이 집에서 일어났다. 보통 돌아가시고 나서 입이 약간 열리거든요. 그대로 놔두는 게 사후 입 청결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마음적으로 닫혀 있는 게 낫다 하면은 닫으셔도 되는데요. 적어도 천은 묶어주지 마세요. 천을 묶어두면은 여기 자국이 남는데 그 자국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자국을 없애는 다리미가 있긴 하는데요. 그 과정이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천을 묶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사후 돌아가신 분 관리에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사후 나타나는 현상이 시반입니다. 발음 잘해야겠죠? 시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심장이 피를 펌프해주면서 우리 몸의 모든 곳에 피를 전달해주죠. 그런데 그게 멈춰버리는 거죠. 돌아가시면. 그렇게 되면은 이 피들이 어떻게 될까요? 피들은 액체입니다. 물론 약간 응고성이 있는 액체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피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시반 현상은 돌아가신 후 한 10분이나 20분 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지면서 그 핏기들이 다 뒤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뒤쪽에 얼굴 뒤쪽과 등에 피가 몰리게 되겠죠. 근데 그 피가 어떤 피겠어요? 산소가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짙은 보라색으로 등 부위와 이 머리 뒷부분 또 허벅지 뒷부분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 만약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셨을 경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요,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릴 때 그 현상이 꼭 화장실을 가야 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 계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 소파에서 돌아가시면은 보통 고개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피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 쪽으로 다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댁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갔을 때 얼굴이 완전히 짙은 보라색으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가족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북미에서는 관을 열고 조객 방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조객 방문을 못 받겠네요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얼굴에 모여 있는 것들이 약간 응고된 피일 뿐입니다. 멍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신 관리를 해드릴 때 이 동맥을 통해서 약을 주입을 하거든요. 그 주입하는 그 속도가 심장 박동과 똑같습니다. 심장 박동하듯이 똑딱똑딱 하면서 용액이 주입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피를 다 밀어내고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결국 장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반 현상은 얼굴이나 다른 곳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하나 시신 관리를 해드리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체 경직, 영어로는 리고모리스, 그리고 시반, 영어로는 리버모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장의사 사장님께서 저의 취지를 아시고 스폰서를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스폰서를 받게 되면은 저의 행동거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점잖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장님한테 스폰서 해주지 마세요. 제가 그냥 기구 사서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오늘 찍는 카메라도 제가 여태껏 찍던 카메라랑 틀린 카메라거든요. 아주 싸구려로 찍기 때문에 오디오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찍고 올릴 테니 이런 거 스폰서 하지 말고 정 원하시면은 밑에다 광고나 달아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달아주시면 제가 돈을 버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저는 어차피 풀타임 잡이 있거든요. 유튜브로 돈 안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사체 경직과 시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저번에 코로나가 우리 장례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히 제가 어저께 무슬림 장례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무슬림 장례들은요, 무슬림 자신들이 직접 다 해결을 합니다. 무슬림 아닌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장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장례를 지금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장례라기보다는 돌아가신 분을 병원에서 픽업을 할 때, 병원에서 이제 파우치라고 그러거든요. 밀봉된 파우치에 시신을 한번 넣고 저희한테 전해줄 때 또 한 번 다른 파우치에 밀봉을 해서 저한테 전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또 장의사에 모셔와서 또 다른 파우치에 소독을 해서 또 거기에 넣어서 밀봉을 하고, 그 밀봉한 이제 시신을 제가 오늘 하는 게 무슬림이거든요. 그 무슬림은 캐스켓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컨테이너에 이제 시신을 모셔서 가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나요? 그냥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고요. 물론 밀봉은 되어 있지만 묘지로 가서 곧바로 그냥 매장장을 치르고 끝나는 그런 식입니다. 보통 무슬림들은 세레모니아 워싱이라고 해서 머스크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시신을 씻고 그 다음 우리나라처럼 염을 하거든요. 똑같이 다 얼굴까지 다 싸서 하는데, 코로나 때는 그것을 생략을 하는 거예요. 곧바로 그냥 밀봉을 해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곧바로 매장장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장례를 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에 다 왔는데요, 묘지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전혀 들어갈 수 없고, 저희가 이제 매장 허가서 같은 걸 원래 줘야 되는데 그냥 밖에 박스만 있고 거기다가 드롭업 하면은 곧바로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데 어딜까요? 한번 싹 돌아보겠습니다. 이 묘지 측에서 제가 오는 이 묘지는 뭘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돼. 밖에서 배웅도 안 해주고 사인도 써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서 막 찾아가야 돼요. 얘가 마운트 패선 그룹이라는 이제 묘지를 10개 갖고 있는 묘지 중 하나인데요, 마운트 패선 그룹이요, 참 피너럴 디렉터 대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자리에 도착을 했고요,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게 모슬람 세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비석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비석을 안 세우거든요. 그냥 땅바닥에 매장을 한 다음 가끔가다 땅바닥에 그냥 플랫 마이커라고 그러죠. 그런 걸 세우면서 장례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슬림들은요 거의 95%가 소셜 서비스를 씁니다. 이제 지금 관을 이제 묘지 위에 올려놨는데, 제가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개신교로 따지면 목사님, 천주교로 따지면 신부님 같은 사람인데요.
이제 저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니다. 저 사람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한번 찍어봅니다. 이제 이렇게 장례를 해봤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참 가족이 뭐 돌아가신 분 보지는 못해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 가족들은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게 막 러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좀 소프트하고 저한테 되게 잘 해주는데 참 안타깝네요. 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데 다들 슬퍼하는데 보지를 못해서 더들 더 크게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 장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뭐 많은 걸 보여드리진 못했지만은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종교에 맞는 방식으로 장례를 못 해드리고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야 됐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토론토 장례아빠 LJ였습니다.